울릉공항의 최신 위성사진이 공개되자마자 한국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돌산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초대형 활주로가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섬에 이런 규모의 공항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리고 왜 일본은 공개된 사진 한 장에 이렇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국의 기술력이 또다시 현실을 뒤흔드는 순간 그 중심에는 울릉공항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던 초기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바람이 시시각각 방향을 바꾸는 동해의 험한 기후, 암석으로 뒤덮인 지형, 그리고 육지와 멀리 떨어진 위치까지 어느 하나 쉬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모든 한계를 뚫고 나가며 공사 속도를 끌어올렸고 마침내 완공 직전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사진에서 보이는 활주로의 구조는 기존 계획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더 큰 항공기까지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에 또 속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공식 자료보다 더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활주로 길이가 초기 설명보다 더 길어 보이자 일본 내부에서는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릉공항은 명목상 민간공항이지만 그 위치와 구조상 전략적 가치는 엄청나며 이는 일본의 동해방어 개념과 직접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활주로의 폭과 주변 공간 배치는 중형 전투기까지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기존 일본이 예상했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직후 일본 내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울릉공항이 단순한 관광용 공항이 아니라 한국이 동해 전략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기반 시설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KF-21이 울릉도에서 이륙한다면 일본 본토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KF-21이 울릉공항을 정식 운영기지로 삼는다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가능성이었습니다. 활주로의 규모가 계획보다 확장된 데다가 인근의 군사적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이 포착되자 일본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에도 한국의 대형 인프라 개발이 발표될 때마다 과장된 우려를 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울릉공항 건은 그 반응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울릉도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독도와 직선거리로도 매우 가깝고 동해 한복판에 자리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예상 범위를 넘어선 이유는 한국이 공개한 정보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장 사진에서 보이는 구조물들은 단순한 공항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비 확장 부지처럼 보이는 영역, 고정식 안전 구조물, 그리고 활주로 끝단의 보강 구조는 일반적인 민간공항의 틀을 넘어선 설계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한국은 처음부터 이 공항을 다목적 기반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전투기 상시 배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시 작전기나 대형 수송기가 긴급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 일본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완공 직전 단계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한국 현대 토목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울릉도는 섬 전체가 경사와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평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활주로, 길이와 안전구역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강풍과 짙은 안개가 잦은 울릉도, 기상 특성은 항공기의 안정적인 운항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변수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문제들을 하나씩 정면 돌파해 나갔습니다. 먼저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절개 작업이 진행되었고 안반을 정밀하게 파내는 동시에 활주로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울릉도 동측 해안은 수심이 깊고 바람의 세기가 크게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존 공법으로는 활주로 연장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국내에서 검증된 해상 기반 구조 공법을 응용하여 절벽 아래까지 구조체를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활주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공사 속도였습니다. 일본은 초기 발표된 공정률을 기준으로 완공 시점을 멀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고난도 작업을 앞당기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했고 동시에 기상 악화에 대비한 탄력적 공정 운영 방식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예상한 시점을 훨씬 앞서 완공 직전까지 도달하며 주변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비용 구조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공사 초기부터 한국이 실제 비용을 축소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국내 기술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집안 안정화, 활주로, 지지구조체, 복합재료 기반의 내구성 보강 기술 등 핵심 공법 대부분을 국산 기술로 처리함으로써 예상보다 높은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울릉공항 설계를 처음 공개했을 때 일본 측이 가장 비판했던 요소는 활주로 길이였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짧아서 중형 항공기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지만 최근 공개된 위성사진에서는 활주로가 초기 설계보다 길어지고 구조적 안정성이 강화된 형태로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설계 수정이 아니라 공정 중 후반부에서 이뤄진 기술적 보완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지형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주로 방향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측면 지지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형 항공기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길이를 확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활주로 주변에 구축된 배수 시스템, 기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 포장 구조 등은 울릉도의 독특한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풍과 염분이 많은 지역 특성상 활주로 포장은 장기간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염성 고강도 재료를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국내 대형 공항에서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요소는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속도였습니다. 공사 과정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가까워질수록 시설의 규모가 초기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정보를 축소했다고 비난했지만 실상은 공사 중 자연지형에 맞춰 설계가 합리적으로 변경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공항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개선 작업을 진행했을 뿐이었지만 일본은 이를 군사적 목적 확대의 증거로 받아들이며 불안감을 키운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 건설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판단이 결합된 대형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일본이 왜 이 공항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울릉공항에 보이는 과민한 반응의 핵심에는 단순한 인프라 경쟁을 넘어선 역사적 최근 일본 언론은 울릉공항을 두고 연일 부정적인 분석을 쏟아내며 한국이 동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처음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활주로가 예상보다 확장된 모습으로 찍힌 뒤 더욱 거세졌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 확장이 단순한 공항 운영을 위한 수준을 넘어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울릉공항의 지리적 위치입니다. 울릉도는 일본 서부 해안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독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경우 동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거점으로 평가됩니다. 일본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이 동해를 실질적인 영향권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울릉공항의 존재 자체를 전략적 위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공개 직후 일본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또 숨기고 있었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활주로 규모뿐 아니라 주변에 조성 중인 부지들이 기존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 부지들이 비상시 항공기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러한 분석은 곧바로 일본 대중의 불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동해 지역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공중전력과 해상 초계 자산을 배치해왔지만 울릉공항이 본격 운영되면 그 전략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방송사들은 울릉공항을 두고 한국이 군사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기반 시설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활주로 주변의 구조물과 공사 배치도를 분석하며 한국은 필요할 경우 중형 전투기나 수송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울릉공항이 민간공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공식 목적이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성입니다. 또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문제에 있어 민감한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울릉공항의 완공이 가져올 상징적 효과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운영되면 울릉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는 곧 독도관리 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독도 방어를 한 단계 격상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일본 내 여론을 자극했고 정치권에서도 울릉공항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한국의 공사 속도와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울릉도의 험준한 지형을 고려할 때 공사가 최소 수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주로의 기반 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완성되고 주변 시설까지 안정적으로 구축되자 일본은 기술적 격차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일부 토목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복잡 지형 공항 건설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다고 평가했고 이러한 발언은 일본의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국이 동해 지역에서 항공작전 반응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분석은 군사 전문가들이 아닌 일본 언론에서 먼저 등장하며 대중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동해를 전략적 완충지로 활용해왔지만 울릉공항이 본격 가동되면 한국의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이는 일본 입장에서 기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모든 반응을 관통하는 핵심은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개발 속도에 대한 불안감,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동해인식 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일본의 우려가 절정에 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의 전투기 전력, 특히 KF-21의 존재 때문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며 전투기 상시 배치를 위한 시설이라는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현재의 형태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활주로의 길이와 구조적 안정성을 보면 중형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해 보이며 이는 일본이 동해 전략 구도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급 전투기로 일본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온 기종입니다. 일본 방위 전문가들은 KF-21의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초기 양산과 성능 검증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내부 보고서에서는 KF-21이 실제 실전 운용 단계에 진입하면 동아시아 항공전력 균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 평가가 울릉공항 문제와 결합되면서 불안이 더욱 가중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 언론이 강조하는 부분 은작전 반경입니다. KF-21은 동해 전역을 신속히 커버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 역시 일본이 예측했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긴급 상황에서 울릉공항을 활용한다면 대형 공군기지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동해의 중심부에 전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공항 주변의 지형과 배치 역시 일본의 군사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항 뒤편의 경사면 보강구조, 항공기 이동이 가능해 보이는 평탄구역, 그리고 활주로 양측의 설비는 평시에는 민간 운영을 지원하지만 유사시에는 항공 전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일본 측은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가 계획한 민간공항이라는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일본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울릉공항이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와 동해양의 분쟁에 있어 민감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인프라를 확장할 때마다 이를 군사적 의미로 확대 해석해왔습니다. 특히 KF-21의 개발 진전은 일본의 장기 방어 전략과도 맞물려 있어 한국이 동해에서의 작전 유연성을 확보할 경우 일본은 더 이상 기존처럼 넓은 운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한국의 국방 기술이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KF-21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체계의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의 독자적 전력 구축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울릉공항이 단순한 공항 그 이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단 한 번도 울릉공항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추측일 뿐이며 공항의 실질적 기능은 지역 교통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계속해서 군사적 시각을 고집하는 이유는 동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모든 요소가 일본의 전략과 직접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이 KF-21을 언급하며 울릉공항을 비판하는 것은 공항 자체보다 한국의 전력 강화 흐름 전체를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울릉공항은 그 상징적인 사례일 뿐이며 일본은 이를 통해 한국의 국방기술 성장과 인프라 확장 속도를 다시 한번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동해 지역의 전략적 판도는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동해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기존의 해상 중심 대응 체계가 항공 기반 체계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동해 중심부로 출동하기 위해 육지 공군기지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했지만 울릉공항이 운영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항공 전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단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재난 대응, 구조 활동, 해양 감시 등 다양한 비군사 영역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지만 그 위치가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는 상당히 큽니다. 울릉도는 한국이 동해에서 실시간 감시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향후 공항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항공 플랫폼의 운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 감시 항공기나 구조 헬기 등의 전개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해상에서의 사고나 충돌 상황에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며 한국의 동해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울릉공항의 존재는 한국의 영토 관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의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영토 관리와 감시 활동이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기상 악화로 인해 선박 운항이 제한되는 시기에도 항공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행정적, 구조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주장과 상관없이 한국의 실질적 관할 능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울릉공항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울릉도는 그동안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관광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지만 공항이 완공되면 연간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 경제 기반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본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동해 관광벨트를 구축하려 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울릉공항이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한국의 해양 안전망 역시 한층 강화됩니다. 동해는 기상 변화가 심하고 사고 발생률도 높은 편인데 항공 기반의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면 구조 활동뿐 아니라 해양 교통 관리 능력도 크게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해상에서 선박 충돌이나 엔진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구조함 출동에만 의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항공이 동시에 지원되며 골든타임 확보가 쉬워집니다. 일본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이유는 한국의 해양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동해 전역에서의 주도권이 한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울릉공항의 개항은 한국이 동해 지역에서 중장기 항공 운용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는 해상 순찰 드론, 감시용 항공 플랫폼, 소형 고정익 작전기의 운영도 가능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가 전체의 감시 체계와 정보 수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본은 이러한 다층적 변화가 동해의 정보 우위를 한국이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의 완공은 단순한 항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활동 반경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과 영토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일 뿐입니다. 공항이 본격 운영되면 동해의 전략 지형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